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정서상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얘기해요. 제목: 외국으로 유학 보내줬더니 첩이 되어 돌아온 미친 언니. 우리 엄마 쓰러졌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첩살이를 하겠다는 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의 평범한 여대생인데요. 방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정신 나간, 아니 미친 언니 때문에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났고 저희 엄마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빠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진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황당해서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짧고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 보시고 많은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언니는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당시 저희 엄마 아빠는 여자 혼자 위험해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 미친 언니가 걔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억지로 간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작년엔 조용했었고요. 올해 초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운명이야. 뭐 이런, 물론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저한테만 했던 소리였는데요. 저는 그냥 언니가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설령 진짜라 해도 그냥 가벼운 연애? 남자 하나 만났구나. 뭐 그런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랬는데 이 미친 언니가 얼마 전부턴 동생인 저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도 대놓고 이딴 미친 소리를 했었고, 특히 이때는 결혼을 하겠다며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저희 집 완전 난리 났었고요. 유학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죽어도 공부만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 보내줬더니 이 미친년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연애만 차고 앉았네 라며 분노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한 3주 정도를 정말 미친 듯이 싸운 것 같은데요. 정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제 전화로 싸운 거죠. 전화로. 그러자 언니 본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참고로 이 사연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말이 1도 안 통하는 외국 남자를 말이죠. 그리고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꽁꽁아 네 형부야 인사해 라며 해맑게 쳐웃는데, 형부는 개뿔? 아니 무슨 형씨 같은 놈을 데려와가지고 무슨 형부야. 어이 형씨. 한눈에 봐도 그랬어요. 아랍 쪽 계열 사람 같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우디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다 온몸이 막 털복숭이에 덩치도 컸죠. 보니까 영어를 좀 쓰기는 하는데 굉장히 서툴었고, 그러니까 뭐 통역사? 뭐 그 사람도 한 명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세 명이 온 겁니다. 남친이랑 통역사까지. 거기다 웃기는 건 언니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런데 무슨 운명이니 뭐니 끼는 미친년. 아우씨.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의 연속. 헐, 이 미친 언니가 임신을 했네요. 벌써 4개월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 더 놀란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진짜 최고 압권이었던 게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지금도 얼탱이가 없네요. 이 미친 언니가 글쎄요, 그 남자의 세 번째 부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인. 게다가 아이도 벌써 4명이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가 2번의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세 번째로 결혼을 하는 부인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일부 다처제야. 그러니까 부인 2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위로 부인이 2명 더 있는 상태. 첩이죠, 첩. 첩. 그리고 이어지는 대혼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친 언니는 또 그때처럼 지랄 발광을 시전했고, 그러자
그러자 대분노한 저희 엄마는 야 이 미친년아! 공부한다고 해서 유학 보내놨더니 하겠다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이형 말린 먼 타국에서 첩살이를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이 썩을려나 라며 울고불고 그야말로 난리를 쳤지만 이 미친 언니에겐 단 1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랑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고요. 아빠는 이런 미친년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니만 붙잡아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미친 언니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도 처음엔 아예 모르고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 나이는 참고로 27살이고 사업가래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점점 빠지게 됐고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는 유부남이야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합법이라서 괜찮아? 라는 미친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 와 진짜 아니 암만 지들 나라 법이 그렇다 해도 이런 건 적어도 연애를 할 때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완전 개쓰레기 같아. 아무튼 뭐 자기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자기 고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평생 동안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지놈의 세 번째 부인이 돼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미친 언니는 운명이니 뭐니 씨부려대며 그 정신나간 제안에 오케이 가자 이러면서 수락을 한 거고요. 공부한다고 지랄 발광을 해서 없는 살림에 생돈 들여 외국에다 보내놨더니 돌아온 꼬라지가 겨우 첩이야. 그것도 세 번째. 이건요 진짜 그래요. 나이가 어린 제가 봐도 미친 것 같고 저희 아빠 말씀처럼 머리를 깎아서 아니 불을 확 질러서 가둬버리고 싶은데 아니 그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지우려고 하는데 물론 아이는 죄가 없어요. 미안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언니가 정말 미친 듯이 저항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건 어쩌냐게 있었던 일이고요. 눈치를 보니까 남자는 근처 호텔에 있는 것 같고 언니는 지금 아빠가 방에다 강제로 가둬놨습니다. 몽둥이 들고 문 앞에서 계속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 결혼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뭐 출국 금지 같은 거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 아무나 막 받아주고 그럽니까? 뭐 임신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아마 국적을 옮기려고 하나 봅니다. 뭐 그 남자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는데 믿음이 안 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이러다간 언니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 죽어요. 댓글 1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자작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죠. 저는 사우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 관련이고요. 아주 오래됐죠. 한 12년 정도. 여튼간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아랍 남자 만나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거 진짜 말도 못해요. 아랍 남자들 솔직히 잘생겼죠. 예, 완전 사슴 같은 눈에 얼굴은 장동건이야. 원빈 장동건. 거기다가 연애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이태리 남자 뺨을 후려칠 정도로 잘하죠. 돈도 많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인으로 들이잖아요. 그때부턴 말 안 듣는다고 패는 건 일상다반사고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방에다 가둔 뒤에 끓는 물을 얼굴에 들이부어가지고 화상으로 얼굴을 개박살내고 그렇게 여권 사진이랑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출국을 못하는 사람도 봤었습니다.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얼굴을 일그러뜨려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라면 물론 이게요 무조건 비난만 할 건 아닌 게 그쪽에도 나름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부인을 3명까지만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불법으로 몰래 더 많은 철을 거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공식적으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다. 그럼 그 남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좀 긴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요. 그러니까 이 나라엔 어떤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둘째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자한테 집을 한 채 사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둘째 부인뿐만 아니라 첫째랑 셋째 부인까지 싹 다 사줘야 해요. 시종의 수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즉 애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뭔가 하나라도 해주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를 어겼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면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불륜 정도의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부인에 한해서 그런 거죠. 비공식 부인한테는 안 해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으로 셋째 부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첫째가 둘째를 또 둘째가 셋째 부인을 드리자라며 자기 남편을 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그 집안의 대소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가사노동을 부인이 하고 부유하다 그러면 하인 관리 등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 집안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그 귀찮은 일들을 최근에 들어온 막내 부인이 다 떠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가난한 집인 경우 이게 가난해도 이제 큰 부인은 안 하고 밑에 부인만 한다 이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자꾸 드리자고 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은 이제 보통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첫째 부인은 가사노동과 시집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 둘째 부인을 권하고 그러면 그 둘째가 또 세 번째 부인을 권하는 거죠. 지들 신랑한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첫째 부인은 집안끼리의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둘째 부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즉 연애 결혼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그 여자의 집안이 매우 처지는 그러니까 대놓고 막 부려먹기 좋은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이 부인이지 그냥 하녀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다 이런 식이에요. 정략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진정한 사랑인 둘째 부인이고 그리고 그 부인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부인을 드리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부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부인도 괜찮아요. 그리고 외노자가 아닌 진정한 사우디 국민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디나 UAE 국가들은 무상교육 및 여러가지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혜택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 자식들이 그러면 나라에서 학비 같은 거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인이 되면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자식들까지. 하지만 만약에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혼전 순결을 어기고 어쩌고 하다가는 농담 아닙니다. 진짜 명예살인 날 수도 있어요. 무섭죠? 2번 쓰니 언니가 그쪽으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돼지고기 못 먹어요. 차도르로 온몸을 가리지 않으면 남편이 채찍으로 때려도 무방하고 신고도 안 됩니다. 이혼 요구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죠. 게다가 바람을 피워도 소송 못 걸고 특히 다른 남자들 앞에서 차도르를 벗으면 얼굴 가리고 있는 그거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게 그 나라의 국법이에요. 국법. 알겠나요? 진짜 정신이 나갔네요. 3번 쓰니 언니 간도 크네요. 나는 저기 명예살인 때문에 엄청 무섭던데 아들 못 낳으면 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고 무서워. 이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렇게 저 나라에 시집을 가는 경우가 들어있나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쓰니도 그러네요. 첩이라 그러잖아. 이건 첩이 아니죠. 처죠 처. 말 그대로 일부 다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고 일부 다처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 다첩제입니다. 즉 마누라는 한 명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첩입니다.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일부 다처 3명까지는 그냥 처예요. 똑같은 마누라. 동등한 마누라.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제. 진정한 마누라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첩입니다. 급이 다르죠. 뭐 그렇다고 똑바로 알아야지. 아무튼 나는 이거 100억을 줘도 안 간다. 감사합니다.